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서용태입니다. 21일 중국 본토 증시는요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선전 성분지수가 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켓 인덱스부터 보실게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0.76% 올랐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2.03% 오르면서 14,000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제 전기 설비라고 되어 있죠.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5.65% 상승 주도를 했는데요. 항생 지수는 현 시간 기준으로는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컸던 재료는 지난 18일 날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마무리되면서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면서 재료들을 시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16일에서 18일 이틀간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열렸고요. 이 회의는 이제 중국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10월께쯤에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 기준으로 경제 정책의 운영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은 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 골격을 다듬고 내년 3월께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요. 18일 날 이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서 8대 경제 임무, 내년 8대 경제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자립에 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강조가 있어서 과학기술들을 중심으로 오늘 장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요, 선제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신중한 금융정책을 유지한다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이 혹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정책, 경제정책을 급선회한다, 지전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급선회 해가지고 증시가 충격을 받을 그럴 우려가, 그럴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따라서 또 매수 심리가 자극이 돼서 상승한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 국영통신사죠. 신화사에서 이제 보도한 뉴스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래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항목 리스트들이 빠샹중 낸러우, 그러니까 8개의 중점 임무, 경제 임무로 이제 제시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장 고자장의科技 力量, 이제 국가 전략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한다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제 자주적인 어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중국의 이제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SMIC의 미국의 기술 혹은 뭐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런 만큼 이제 미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핵심 요소인 중국의 반도체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과학기술 역량, 국가 전략에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자, 뭐 이런 임무가 제시가 된 것이고요. 또 여기 잔이엘리안, 꽁잉리안, 이게 산업망 공급, 아니면 산업사슬, 아니면 공급사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뭐 미중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사슬이 좀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압력에도 뭐 견고한 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산업망과 공급망은 새로운 발전을 만드는 기초라, 이런 언급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제 최근에도 또 전해드린 소식이 있어요. 대형 인터넷 기업 반독점 규제 강화가 다시 언급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라면 다들 떠오르시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무질서한 확장과 어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면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뭐 이어서는 뭐 대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고요. 이어서는 이제 대도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임무도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요, 이제 PI라고 하죠. 이제 집값과 소득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40배 이상입니다. 뭐 서울이 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도 집값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국의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워낙에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고 빈부격차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房子是住的不是弄潮的 이게 시진핑 주석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이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내년에도 나설 것 같고요. 이어서는 뭐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뭐 탄소 배출 절감, 뭐 내수 확대 전략의 유지, 뭐 개혁 개방의 전면적 추진, 그리고 종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또 다른 또 임무들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라시아 그룹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두고 2016년 이후에 가장 흥미로웠다, the most interesting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국내적 혁신과 그리고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뭐 그런 언급들도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맥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her than the carbon big tech, the rest of all under the so-called pure circulation. 그러니까 이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뺀 나머지 8대 목표들은 이제 상순환 그 정책, 내수 순환과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 그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전략이 있죠. 거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증권에 조금 또 멘트가 나왔는데요. 태평양 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드렸던 급 전환이 없었다. 지전, 완 이게 정책의 급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정책이 몇 개월간 완화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流动性政策仍将保持相对宽松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유동성 장세를 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들을 이제 바로 이제 기축적인 기조를 통해서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보고 태평양증권이 노출을 한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중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중국 당국이 뭐 유동성 금리를 확 올린다거나 그런 기축적 정책을 펼쳐가지고 뭐 주가가 급락하는 일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실 때도 있었을 텐데요. 뭐 그런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되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다시 또 약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18일 날에는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SMIC와 그리고 드론 회사 DJI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지금 상무부 홈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밀보로스 상무장관은 이제 SMIC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중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이제 중국 SMIC 제재를 하는 게 중국 군민 융합 정책 Military Civil Fusion이라고 하나 보네요. 영어로는요. 네.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SMIC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은 SMIC가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게 어떤 중국군과도 군사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 역시도 민군 군민 융합 정책이라는 걸 펼쳐가면서 민간 기술을 군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리스트 추가했다 이유를 밝혔고요. 드론 회사 DJI 같은 경우는 감시 기술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한다, 뭐 인권 유린의 악용이 사용된다, 뭐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제 즉각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외국 기업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 활동에 이제 당사가 이제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국 상무부 각 부처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서도 외상 투자 안전 심사 방법이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랑 상무부가外商投资安全生产办法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외상이라는 게 이제 해외 자본을 뜻하고 해외 기업을 뜻하는데 해외 자본의 중국을 투자를 할 때는 안보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국방, 농업,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등 넓은 분야가 다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날 또 주요 뉴스로는요, 중국 인민은행이 매달 20일 날 발표하는데 이번 달은 21일인 월요일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이제 8개월째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년 만기 LPR은 3.85% 그리고 5년 만기 LPR은 4.65%로 이제 9시 30분에 중국 시간 기준 9시 30분에 발표가 됐고요. 지난 4월 이후 8개월째 동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통화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뭐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면서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하이 이코노미는요 22일, 23일은 건너뛰고요. 구독자 고객분들을 24일에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였습니다.